우리의 꿈은 오르막인데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고 뭐 성취를 하고 하는 건 다 오르막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막은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이 오르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르막을 가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몰입의 저자이신 또 황동문 교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이게 네. 또 그 부자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사실 많이 보시거든요. 그럼 이 부자라는 것도 결국에 어떤 그 몰입 그리고 목표의 어떤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라는 것. 돈을 버는 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번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그런 목표가 굉장히 이제 절실하거나 개인적으로 절실했거나 아니면 목표가 명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몰입이 되니까 재밌고 이런 선순환을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벌리고 네. 노력하니까 돈이 벌리고 뭐 이제 그래서 신나서 더 하고 뭐 네. 이런 선순환을 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막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딱 성공했을 때 그 어떤 뭐 쾌감이랄까,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크고 그걸 네.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막 더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뭐 그게 몰입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약간 어떤 한 분야에 몰입을 했던 거다 이렇게 네, 생각도 네. 좀 들긴 드네요. 그럼 반대로 또 상대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부자가 아니시거나 아니면 네.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그런 뭔가 앞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좀 없는 부분, 아, 이런 네.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존 고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꿈은 오르막인데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뭐 성취를 하고 하는 건 다 오르막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막은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벽이니까 오르막이니까. 흘러 옆으로 피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부자들은 이 오르막을 간 거예요. 오르막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르막을 가는 방법을 뇌가 그리고 이제 몰입 뭐 이런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르막을 가는 방법. 저는 그 이 오르막을 가는 방법을 알면 인생의 방정식을 푸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내리막은 가지만 오르막은 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럼 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오르막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막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갔느냐? 먼저 우리가 힌트를 이제 여기에 답을 구하려고 이제 하면 이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네. 땀도 나고 헉헉거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갈까요? 저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항상. 왜 저기로 올라갈까? 어차피 내려올 건데.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뇌는 내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하면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고통의 정도 또는 즐거움의 정도를 편도체라는 곳에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얼마나 좋았느냐를 계산을 네, 합니다. 네. 그 계산값을 전두엽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최대로 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보상을 최대로 받는. 그게 나라는 인간, 우리 인간의 동기부여 시스템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건 이제 그 경험의 고통과 좋은 거가 계산이 되고 그 계산값들이 전두엽에 저장이 돼서 내가 뭐를 호감과 비호감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라든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라든가 뭐든 네. 그 호감과 비호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어릴 때 뭐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그렇죠. 커서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그렇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예, 고통의 기억이 있으면.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산행을 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아빠가 산행을 가자고 그래서 갔어. 아니면 친구들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친구들은 산행을 많이 해봤고 나는 안 해봤는데 3분의 2 정도 가가지고 나는 죽어도 못 하겠는 거야. 네. 그들은 힘들지 않다고 나는 죽겠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 정도 올라가서 야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내려왔어. 이 사람은 산행을 안 해요. 그 안 좋은 기억이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이 너무 크니까. 네네. 네. 그런데 정상까지 갔어. 뭐 네. 내가 포기하려다가 그냥 할 수 없이 정상까지 갔어. 네. 가면 이제 고통이 없어지면서 왜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통이 없어지는 순간에 도파민이나 이제 쾌감 물질이 쌓여요. 네. 이 고통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그래서 도파민하고 그 엔돌핀 이런 게 이제 막 쌓인단 말이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어. 이제 고통의 요소는 없어졌잖아. 네. 이게 많은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경치가 아름다워서 희열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올라가서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쌓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때는 작은 안 좋은 것들이 약한 것들이 축적이었다면 이거는 한순간에 굉장히 강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산행을 해요. 그러니까 산행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이 안 좋았던 기억이 이 강한 이 호감으로 대체가 돼버려요. 그 기억이. 그래서 나는 산행 그러면 아 그거 좋아 이렇게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다 산의 정상을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 네. 이유가 결국에 이 쌓였던 고통이 희열을 거기서 한 번에 딱 해소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단 한 번에 만들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한 번 몇 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오르막길의 고통이 있지만 정상에서의 희열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 그래야 오르막길을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은 오르막을 가서 성공 경험을 해야 돼. 내가 너무 많은 오르막은 초보자는 못 가. 네. 뭐 히말라야 그 초보자는 못 가. 동네에 한 50m 야산 올라가면 되는 거로부터 성공 경험을 작은 오르막을 가고 성공 경험을 하고 이제 그걸 여러 번 하면 조금 중간 오르막이 조금 더 갈 수가 있죠. 또 성공 경험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르막을 기꺼이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계속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 경험하고 성공을 네. 경험하고 요 패턴.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 경험으로 끝나야지 돼요. 이게 저희 재테크도 보면 이제 뭐 저축하기 하실 때 네. 1억 모으기 이렇게 하는데 네. 나는 이제 막 1,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한 4, 5천 모으다가 포기하면서 네. 나는 안 된다. 막 이렇게 네. 좌절하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한 5천 정도를 네. 목표로 하고 5천이나 뭐 3천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서 3천을 목표로 해서 낮은 3천이 산으로. 됐으면 이제 희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물론 내 목표를 달성해서 희열했지만 자축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굉장히 무조건. 충분하게. 네. 아 내가 드디어 내가 아끼고 아껴서 3천을 모았다. 그 혼자 좋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충분히 음미해야 돼. 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더 위로 올라가려는 의욕이 만들어져요. 그걸 만약에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축하까지 해준다면은 훨씬 좋은 엄청난 거. 쾌감이 좋은 생기는 거죠. 거겠네요. 예, 예, 그러면 좋은 그게 거죠. 더 네.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축하를 안 해주면 자축을 하라고 그래요. 네. 자축을 하다. 어쨌든 이거 되게 이론을 들으니까 뭔가 그동안 제가 어떤 살아왔던 거나 했던 것들이 약간 설명이 다 되네요. 네. 이 쌓았던 고통을 충분히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경험을 그렇죠. 못했던 분들은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군요. 처음에 이제 몰입의 효과를 저는 이제 의도적인 몰입이죠. 의도적인 몰입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의도적으로 했더니 내 감정이 바뀐다라는 걸 경험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가 내 무의식에 영향을 준다. 시냅스를 네. 활성화시킨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능력이 중요하냐면요. 창의성,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 이제 몰입 이 훈련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분씩 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또는 아이디어를 내야 돼. 그러면은 한 20분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하루에 한 5번 정도 뭐 출퇴근 점심시간에 먹으면 한 20분 나잖아요. 네. 잠자기 전에도 잠들기 전에 한 시간이 그 정도 나요. 다 그 정도 그러면서,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5번이 어려우면 뭐 3번, 뭐 한 번이라도 생각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이 머리에 쥐가 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학생들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리고 5분 동안 생각해라, 뭐 3분 동안 생각해라, 10분 동안 생각하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기다려 주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줄 때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무슨 뭐 머리를 쥐어짜고 헤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고민하지 말고 소위 쉬어야지 되는 그러니까 쉬는 듯이 생각하라. 이게 굉장히 저는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랑 고민하는 거랑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큰일이 났어. 뭐 이걸 해결 못하면 큰일 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자나깨나 고민을 해요. 어떡하지 그거 어떡하지. 고민과 몰입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예, 막 이제 고민을 한다고요. 막 고민을 하다가 딱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그렇게 떠오른다고요. 네. 이 고민이 뭐 오래 한 사람은 몇 주일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뭐 간단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민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이. 그러니까 고민은 안 좋은 거잖아요. 고민, 네. 걱정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거니까 내가 기꺼이 하려고 안 하죠. 고민이라는 건 기꺼이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위기 상황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감에 의해서 유도되는 몰입이에요. 위기감이 없었으면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답을 찾죠. 근데 사람들이 고민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민은 생각을 유도한 거예요. 생각을. 문제 해결은 생각이 한 겁니다. 고민이 한 게 아니고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고민은 생각을 유도했고 생각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생각이 아이디어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민이 없어도 된다.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다 뭔가 위기가 네네. 막 직면하면 그때 네. 막 걱정하면서 네. 자기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고민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생각이 문제를 푼 거다라는 그렇죠. 거죠. 생각이 문제를 푸니까 그 대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잘 생각한다면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말고 쉰다고 생각해라.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쉬는 시간. 그러면 내가 무언가 뭘 해결해야 될 뭐 문제가 있다면 뭐 네. 그걸 뭐 앞에 뭐 붙여놓고 그냥 그렇죠. 뭐 멍하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도 편안하게 쉬는 아. 거야. 나는 쉬는 거야. 편안하게 이완할수록 아이디어는 더 잘 나와요. 사람들이 샤워할 때 아이디어 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이완을 하기 때문에. 목욕하면서 갑자기 예, 유레카. 맞아요. 이완하면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 거는 그 기억을 인출하는 거거든요. 장기 기억으로부터 인출하는데 그 인출하는 데 쓰이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인데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이완할 때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 제일 잘 나올 때가 잠잘 때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잠잘 때 아이디어가 제일 잘 나와요. 맞아요. 뭐 자기 직전이나 자고 일어나서 네네네. 갑자기 뭐 떠오를 때 있거든요. 네네네.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편하게 하라는 거. 이렇게 네. 절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라는 거고요. 명상하듯이 기도하듯이 뭐 종교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하고 상의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분간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한 5번, 뭐 3번, 2번, 뭐 1번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이제 쭉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문제 자꾸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당장 답이 안 모이는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20분 만에 답이 안 나왔어. 그럼 그 다음 20분에 또 이어서 하고 그걸 이제 메모를 했다가 계속 이어하면 돼요. 또 그다음에 이어하고 그러면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이걸 경험하게 돼요. 아, 나 처음엔 답이 안 떠올랐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네.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네. 요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르막을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막을 갔다가 좋은 경험을 성공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하면 자축을 하고 네. 이렇게 나도 되네. 나도 머리가 이렇게 나쁜 게 아니네. 이제 이런 거죠. 나도 생각하니까 되네. 그걸 자꾸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이제 쉬워지니까 그런 단계를 뭐 몇 주일 하고 이제 요건 요 정도는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시간을 이제 늘리는 거죠. 연속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또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20분 생각할 때랑은 또 차원이 달라. 이제 그걸 느껴요. 본인이 생각의 깊이라든가 그걸 또 그 2단계 이제 그걸 경험하고 또 3단계는 이렇게 하다가 주말이 있잖아. 주말은 좀 더 길게 할 수 있잖아. 네. 그죠? 뭐 5시간도 할 수 있고 10시간도 할 수 있고 그죠? 편안한 상태에서. 네, 편안하게 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쉬었다가 졸리면 선잠 자고 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슬로우 싱킹은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쉬는 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 적으면 되고 아이디어 떠오르고 이제 잊어버리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아이디어 떠오르면 또 적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적고 잊어버려라. 네. 그래야 머리를 비워놔야 그다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는 머리를 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내가 4시에 6시에 약속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디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네. 전부 다 메모지에 다. 그러니까 얼람을 맞춰놓은 우리가 휴대폰에 그 시계 얼람 기능이 있잖아요. 네. 얼람을 다 맞춰놓고 난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머리를 비워놔야 생각이 잘 돼요. 그래서 뭐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 무조건 적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생각하면 또 다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을 그렇게 보내고 생각이 길어질수록 몰입도가 올라가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아이디어의 질도 좋아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긴 시간 저는 50시간 연속해서 네. 3일간 뭐 연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뭐냐면 이제 직장 다니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는 내가 주말에 스케줄을 안 만들면 이걸 빈 시간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연속해서 2박 3일을 해보는 거야. 또 차원이 또 달라. 네. 이렇게 그냥 차원이 가만히 무언가를 계속 그냥 그렇죠. 떠올리면서 그 차원이- 시간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이제까지 스트레스가 고민을 할 때만 생각을 해봐서 생각에 대한 갖고 있는 거가 부정적인 걸 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말하는 슬로우 싱킹은 힐링이 돼요. 긴 시간 그러니까 긴 시간 명상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참선을 한다. 긴 시간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시간을 이제 그래서 2박 3일 했더니 너무 좋아. 어쨌든 너무 좋아. 그러면은 연휴 있잖아요. 뭐 네. 지난 추석 같으면 6일간 연휴였잖아요. 제가 그때 몰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유를 이용해서 이제 또 몰입을 하는 거죠. 연유를 이용해서. 네. 그러면 또 50시간 연속하면 불연속적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초보자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내가 휴가를 내서 휴가까지 합쳐가지고 또 길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몰입 그거를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네. 몰입이라 하니까 뭔가 좀 되게 막 노력하고 막 집중해야 네, 되고 막 네.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쉬는 오히려 거다. 좀 쉬는 거다. 다른 어떤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들을 다 빼고 네. 순전히 어떤 힘을 거 빼고 하나에 편안하게 편한 어.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다 졸리면서 그냥 그 앉은 상태에서 자는 거예요. 네. 자고 일어나서 또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잡념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다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잡념을 쫓는 게 아니라 잡념이 들어왔던 걸 알아차렸잖아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면 원래 그 생각을 하면 의식의 무대에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잡념은 밀려나요. 그러니까 잡념을 쫓지 말고 얘를 다시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럴 때가 몰입도가 떨어져요. 내가 A라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잡념이 들어왔어. 근데 잡념이 들어온지를 몰라요. 잡념이 들어온지를 몰라 내가. 네. 그러는 동안은 몰입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잡념이 지금 의식의 무대에 있으니까 네. 또 이 잡념이 지나고 또 다른 잡념이 들어와. 이걸 내가 의식을 못하면 계속 이제 잡념이 들어오면 몰입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거를 내가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리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생각을 해서 얘는 밀려나고 몰입도가 올라갈 텐데 이때 도움이 되는 거가 포스트잇의 핵심 단어를 적은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곳마다 붙여놓는 거예요. 보이는 곳마다 네. 책상 앞에 화장실 문 뭐 거울 뭐 이렇게 휴대폰 배경화면 그러면 이제 내가 눈이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잡념이 들어와도 눈이 딱 가면서 잡념이 들어왔든지 딱 알아요. 내가 지금 딴 왜냐면 생각했구나. 그 포스트잇이 그걸 인디케이트를 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스트잇 같은 걸 활용하면 초보자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살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좀 웃긴 얘기지만 군대에서 이 보초 경비 쓰면서 네. 계속 네. 먼 산을 보다가 네. 많은 생각이 떠올랐던 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편안한 상태로 그렇죠. 이렇게 그냥 그렇죠. 멍하니 있었던 것들. 네. 그게 인위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한번 좀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로.